자, 안녕하세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순부터 수업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15세기의 조선하고 국호라고 그러죠? 나라 이름이 같죠?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예꼬자를 써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고조선에 관련된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제가 수업 시간 앞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고조선은 우리 청동기 시대 나라예요. 그리고 철기 시대에 꽃을 피운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공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청동기부터 철기 시대까지를 갖다가 우리 고조선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석이 아니죠. 기원전, 당군왕금 기원전 2333년 전에 나라를 건국했다는 겁니다.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당군왕금이죠. 네. 이렇게 구분해 보실까요? 또 잘라볼까요? 이렇게요? 당군은 제사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제사장이라는 역할이다 보시면 되고요. 왕검은 정치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볼까요? 요 글자, 요 글자.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나요? 재정이 되겠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는 재정일치사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정일치사회이다. 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제사도 하고 제사라는 얘기는 오늘날에 보면 무당의 역할이라 봐야 되겠죠. 땅 위에서 이루어진 일을 갖다 되게 백성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어떤 조화를 부려서 땅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책을 당군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삼국유사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 여백에다 좀 적습니다. 여백에다가 삼국사기는 당군에 대한 얘기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사입니다. 정사는 국가기관에서 편찬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건 야사거든요. 야사기 때문에 가능하죠. 괜히 이련순이 만든 거잖아요. 이건 춘추관에는 김부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에 이거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죠. 최소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당군 얘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신의적이다. 귀신 신자고 이상한 이자.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 적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사에는. 그래서 야사에만 요 얘기가 기록되더라. 동국통감에도 당군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더라. 기원전 2333년 전에 당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20년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 연도를 가지고 있다. 한 4353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근데 통상 우리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반만년은 좀 안 된 것 같죠. 만년의 반은 5천년이니까 그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세력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 세력 범위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야 되겠죠.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앞으로 계속 지도를 이렇게 그릴 텐데요. 여기가 요하라고 합니다. 강이죠. 강하자를 적었죠. 강하자를 적었죠. 중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라도 우리 요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를 요소라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거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북반부에서부터 요소지역까지, 요동이 아니라 요소지역에서부터 우리 한반도 북부지방까지 우리의 고조선 세력 범위다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두셔야겠죠. 핵심 뭐죠? 요소죠. 요소가 우리 땅에 와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야 되겠어요? 유물이 나타나야 되겠죠. 왜냐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기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유적 또는 유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뭘까? 이게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이 요동뿐만 아니라 요소 지역에서도 출토가 되더라. 그렇다면 요소 지역까지도 우리 한반도에 고조선의 세력 범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세력 범위, 중심 이동설, 또는 세력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중심 이동설 볼까요? 요령 지방에 있었는데 한반도 대동강역 이동했던 설이 가장 큰 다수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것들이 한반도로 이렇게 이동했을 것이다. 이동설이 가장 다수설이다.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기본적입니다. 네.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식 토기. 미송리는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 평안북도 여기 동네 이름입니다.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 토기를 제가 살짝 그려볼까요? 아니면 그림이 있다면 참고로 봤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미 미송리 토기는 수업 시간에 앞전 시간에 청동기 때 이미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우리 토기 중에 최초로 손잡이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가 등장했다. 이게 손잡이입니다. 네. 손잡이가 달린 비파형 동검들이 대거 발견됐더라. 그 다음에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고인돌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일명 이제 북방식이라고 불러요. 북방식. 이거에 이제 남방식, 그 다음에 개석식이라는 게 있죠. 추가해 보면 남방식, 그 다음에 개석식 이렇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바둑판식이라고도 하죠. 네. 바둑판 형태의 치유가 있다 해서 바둑판식 또 바둑판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석식. 개석식은 땅 위에다가 바로 커다란 바위를 갖다가 넣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개석식이라고 하죠. 우리 한반도에 가장 많은 70에서 80%는 전부 다 개석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강을 기준으로 북방식, 남방식 구분한다.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 이걸 한자로 조문경이라고 합니다. 조문경. 거울 경자인데요. 실은 거울 경자이긴 하지만 이게 거울의 용도는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족장들의 표식이다. 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표식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당분에 이제 건국실화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민사상이다. 뭐, 이거 말로 할게요. 이 앞전 시간에 했던 거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성, 정통성, 인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농경사였음을 알 수 있죠. 관직명이 풍백운사, 우사가 들어가 있죠. 바람, 풍, 비우, 구름은 자. 농경사의 의미합니다.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테미즘과 조계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고물 숭배하는 사상, 부족과 한웅부족이 연합하여 고조선을 형성했다는 뜻이죠. 곰과 한웅입니다. 곰과 한웅 부족이 연결됐다는, 즉 연맹관계의 삶을 연맹체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연합에서 배제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요즘 최근 학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일치 사회였더라. 방금 얘기했죠? 제사장과 정치가 한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조선에 관련된 문헌을 볼게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두 개를 하나로 묶어볼까요? 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부 다 원간섭기에 적었다는 겁니다. 원간섭기 편찬된 책이다. 공통점은 전부 다 당군에 대한 얘기더라. 왜 당군에 대한 얘기 중요할까? 이게 이제 원간섭 촉이라는 거예요. 원간섭 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자기들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자랑을 한다고요.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 뭔가 하나 내세워 할 거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당군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간 초기 때 왜? 저항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삼국사를 쓴 사람과 그러니까 이련과 이승유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당군 얘기들하는 거야. 그게 이겁니다. 저항의식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남 이런 등의 책에서 당군에 대한 얘기가 수록되어 있더라. 꼭 기억하실 것은 삼국사에는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 동국통감, 그 다음에 동사강목, 해동역사 등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사서 우리 가장 빠른 게 이거죠. 관자. 현존 기록물 고조선급 최초 서적이 관자입니다. 이게 7세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산해경이 하나 있습니다. 산해경. 이건 8세기 거죠. 기원전입니다. 관자가 7세기이죠. 이게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거고요. 여기는 동이족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하죠. 왜냐면 중국 애들이 봤을 때 우리 요동과 요서,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북부, 일본을 포함한 이 모든 지역을 동이로 포함되고 동이족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칭하는 명칭이 나온다면 산해경이 가장 빠를 거고요. 고조선의 명칭이 나온다면 간자겠죠.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이. 선생님, 이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 다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이족의 명칭과 고조선의 명칭 최초에 기록된 서적들입니다. 중국 겁니다, 이것들은. 중국의 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에 4세기, 3세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면 안 나와 있군요. 이건 좀 제가 임의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어떤 시대별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고조선의 시대별 특징이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4세기, 3세기, 2세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세기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강성했다. 연나라는 오늘날 이 수도가 연경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경을 의미합니다. 가장 오래된 수도 중에 하나가 연경이죠. 오늘날의 북경을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나라가 연나라죠. 우리나라와 가장 강성하게 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3세기가 되면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략을 받습니다. 징계의 침략을 받아서 꽤 많은 서방 이천리를 상실한다고 그러죠, 보통. 이천리를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연나라예요. 북경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눈다면, 요동과 요서가 있다면, 자, 연나라의 장수 징계의 침략을 받아 이 지역까지 나라를 빼앗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게 축소됐을 것이다. 고조선 세력 보면 되게 축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기가 되면 중국의 변화가 오죠. 이만조선이 줄을 서게 됐죠. 왜냐면 여기에 중국의 변화가 생겨서 한나라가 새롭게 생겼죠. 그죠? 한나라의 유방이 새로운 나라를 중국을 통일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도 한나라의 통일을 공언했겠지만 밀려나서 이쪽으로 왔을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조선에게 와서 몸을 의탁하게 됐죠. 그래서 변방에 수비병을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고조선인들이 상당수가 이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고, 그 결과 이만은 세력을 키워가더라. 이렇게. 이만은 세력을 키워가더라. 그리고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거든요. 준왕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약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다. 되게 강력함이 있었던 대표적인 군주이기도 해요. 근데 이만의 세력이 준왕을 축출하게 됩니다. 몰아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방에 수비를 해주겠느라 하고 왔지만 점차 이만의 세력을 키우게 되면서 준왕을 축출하게 됐죠. 그리고 준왕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됐겠죠. 네,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여기입니다. 오늘의 충청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 지역에 준왕이 이렇게 새롭게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새롭게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만은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곧 이만조선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쓴 걸 봤을 때는 이만은 아마 우리 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조선이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뭐죠?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또는 유입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준왕 세력이 이만에 밀린 것은 이건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만은 철기에 해당되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내렸을 것이다. 당연히 철기를 가진 세력이 청동기를 눌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철기 문화가 처음 유입된 건 언제일까? 아마 처음 유입된 것은 5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 5세기에 아마 철기가 아마 중국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건 아마 엄청난 프로젝트였을 거고 엄청난 비밀사항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철제를 만든다면 공동의 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싸워서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보시면 돼요. 이만이 본격적으로 유입됐을 것이다. 이게 이제 고조선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쪽 한번 넘겨보세요. 네. 보시면 그 고전 관직명이 나올 겁니다. 통치제도에 왕 밑에 상, 대신,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보입니다. 그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상, 가장 높은 관직이죠. 대신, 대부, 장군 등을 두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박사와 도의, 지방관을 두었다. 네, 우리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오늘날에 지금 말하는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방관을 뜻합니다. 네, 지방관을 뜻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만조선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BC 194, 2세기죠. 네, 그래서 BC 108년까지 보겠습니다. 이만의 유입, 기원전 2세기경 중국의 진한교체기에, 진한교체기 밑줄 볼까요? 진한교체기. 중국의 역사는 알아두면 참 좋은데 지금 잠깐 볼까요? 진한교체기는 단순하게 외워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 순서 흐름만 좀 잡아볼까요? 역사 흐름만 좀 한번 잡아볼게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제 한나라, 은나라, 이렇게 주나라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거 공부하게 되면 삼국시대 공부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중국 역사를 막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막 외우려고 하는 거거든.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주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됐어요. 춘추 전국시대가. 춘추란 말은 이제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공자가 동양의 최초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춘추를 썼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춘추라고 얘기하고요. 전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국이라는 얘기는 전쟁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전자입니다. 전쟁을 전자입니다. 전쟁, 나라와 나라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였던 시대다 해서 이걸 전국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나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진시황이 새롭게 나라를 만들죠. 그 나라 이름이 진이 됐죠. 근데 진시황은 폭정에 의해서 나라가 오래 가지 못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격동의 시대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항우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 서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죠. 그 결과 유방이
항우 세력을 누르죠. 그리고 유방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 이름이 한나라가 되겠죠. 한나라가 되겠죠. 한의 시대가 오게 된 거죠. 한나라 시대. 이게 이제 유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나라를 통일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통일의 과정 중에 일정 정도의 공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 게 이만이거든요. 근데 아마 세력이 아마 밀렸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왔을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도 오래 가지 못하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이 멸망되고요. 그 다음에 왕망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인 신나라가 만들어지죠. 신나라가 만들어지죠. 신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한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요걸 갖다가 전한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과 후한 시대가 왔다.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전한, 그 다음에 뒤 후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후한 시기가 되면 중국의 삼국시대가 오기 시작하죠. 중국의 삼국시대 한번 볼까요? 우리 삼국시대와 중국의 삼국시대는 겹친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나라, 그 다음에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알다시피 여러분 조조가 세웠던 나라이고요. 여기는 유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선권이죠. 이 세 개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죠. 그 결과 이 나라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조조는 이미 죽었고요. 조조 후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제 실은 사마시성을 가진 사람들에서 중국이 통일됐죠. 근데 그 이 나라를 통일했던 사마시들 중심이었는데 얘들을 이제 조조의 후손들이 왕이 계승하는데 얘들이 썩 영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어떤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위를 찬탈해버렸죠. 그게 이제 나라가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어지죠.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어지고요. 다시 진도 오래 가지 못하죠. 또 분열이 되죠.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동진.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5호 16국 시대가 등장합니다. 5호 16국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북제, 그 다음에 서이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송, 제, 양, 진. 이 5호 16국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백제가 요소 지역을 경략했던 시기거든요. 요소가 이 지역이야, 시기에서. 이 지역이라고. 요소 지역을 경략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5호 16국에 대한 법제. 왜냐면 5호란 말은 자 봐봐요. 5호 이거거든요.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중국의 오랑캐들이 나라를 16개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 되는데 실상은 13개고요. 한족들이 세계 총 16개가 되는 건데요. 오랑캐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16개.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어떤 경계를 세우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근초광 시기에 요소를 경략했다는 단어가 나오는 그 시기가 5호 16국 시기다. 동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백제에 불교를 전파하죠. 이때 시기예요. 백제에. 침유왕 시기에. 그 다음에 송.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빠졌다. 후이가 하나 빠졌군요. 후이, 송. 요 시기는 주로 이제 우리 강개토 대왕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시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나라는 우리 백제의 무령왕 시기라 보시면 가장 최고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송대 양진이 끝나고요.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수나라죠, 이렇게.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됐고요. 수나라가 나오면 우리 꼭 알아야 할 게 이제, 연개소문에 잘못 적었습니다. 을지문덕을 적어야 됩니다. 을지문덕을 적겠습니다. 자, 을지문덕을 적어 보겠습니다. 수나라 나오면 우리가 이제 당나라 나오면 연개소문 이렇게 이런 관계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중국에서 짧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수업을 계속 이어서 계속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만조선에 관련된 부분 다시 갑니다. 기원전 인생이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진한 교체기에 여기입니다. 진한 교체기. 진에서 한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물이 천여 명을 끌고 고조도 났다. 준항은 서쪽 변경의 수비를 맡겼다. 됐죠? 그 다음에 왕금성을 점령하고 준항을 몰아냈다. 이게 BC 194년 이석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준항의 이동. 이만의 나라를 뺏긴 준항은 한반도 남쪽의 진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한왕이 되었다. 이때 철기 문화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죠. 당군 조선의 개성.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호복이 밑줄 보시죠. 호복. 예. 이건 중국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오랑캐 옷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중국 이서에 우리나라 입는 옷들을 갖다 호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호복이 뭘까?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투피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피스. 중국 애들은 주로 원피스를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하이가 따로따로 된 투피스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흰색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흰색을 좋아했다. 우린 주로 투피스였다. 그래서 중국 애들 역사책에 보면 우리도 호복을 입게 해달라 요구하거든요. 왜냐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원피스 입고 싸우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발차기도 해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복을 입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미 경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죠. 호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선인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들어있던 옷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번역 방식으로 조선인의 복식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국 애들은 뭐야? 호복을 본다는 얘기야. 중국 애들 우리가 또 오랑캐로 보기 때문에 오랑캐 옷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조선의 발전,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본격 수용했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치 조직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왕적 성격의 비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왕적 성격의 비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밑으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왕적 성격의 고조선의 비왕이라는 게 있더라. 이건 뭐냐면 왕이 한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왕의 가족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동생도 있을 거고 형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왕이 되고 누군가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부왕적 성격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 가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 보면 반에 클래스에 반장이 있죠. 반장이 있다면 부반장도 있어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봐. 반장이 뭐 감기를 걸려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죠. 그게 부반장이라는 거죠. 부반장이 그 역할을 하더라. 마찬가지예요. 부왕적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권이 미약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백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고추가예요. 길사, 갈문왕이죠. 신라가 통일이 됐죠. 그죠? 통일 신라가 되겠죠. 네, 태종 모량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왕적 존재, 갈문왕 제도는 폐지되겠죠. 고글백 칠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부왕적 존재. 그 다음에 내전과 군사를 담당한 대신, 상, 경, 장군 등이 중앙 통치 주 역할을 했다.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자, 중개 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조선이 멸망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중개 무역이거든요. 자, 고조선, 그 다음에 이만조선에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흐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게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이 있죠.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 보셨죠. 예. 연가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고조선이 상당 부분의 영토를 상실했다. 고조선 영토는 축소되었다. 2세기는 이만희 중국에서 건너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을 축출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이만조선이라더라.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알아야 되고. 아셨죠? 4세기, 3세기 머리에 딱 외워버려. 4세기, 3세기, 2세기 상을 계속 암기해봐. 4세기 뭐였지? 3세기 뭐였지? 2세기 뭐였지? 계속 이렇게 읊조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만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진, 애, 흉, 서파를 모르면 진의 흉을 모르면 서파죠? 예, 서파 살인사건이에요. 이런 순수들을 멸망했다는 거예요. 진 볼까요? 중국에는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가 있죠. 한나라는 철제로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죠. 철제 무기로. 그러다 보니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로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해요? 전국의 수로를 통해서 물물을 교환하는 되게 번성한 나라가 됐다고. 근데 이게 생산물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넘치게 된다면 수출이 돼야 되겠죠? 진나라에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진이란 건 준왕이 쭉 내려왔죠.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잖아요. 준왕이 내려와서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더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이제 천하를 중심, 목지구기를 중심으로 생산된 나라들이 있죠. 네. 요게 진이라고 하거든요. 진과 교역을 하게 되더라, 한나라가. 그런데 지금처럼 바닷글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즉 좋은 소를 이용해서 수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만조선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뜻이에요. 이만조선은 어떻게? 중개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만조선에 한나라는 진에게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만조선을 통해서 가야 되고, 이만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더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봐. 이거 하나에 어떤 A라는 물건이 500원에 판매됐다 쳐봐. 그러면 이만조선에 500원을 받아서 진에 넘기는 데는 최소한도 1000원을 받을 거거든. 그럼 최소한도 어떻게? 500원의 마진이 생길 거거든. 이 결과 이만조선은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만조선은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는 결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국 강병책을 펼칠 거라는 뜻이에요. 자, 국경선을 마주대하고 있는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만조선이 부국 강병책을 펼치는 건 되게 탐탁지 않지. 그렇죠? 네, 요게 이제 뭐 전쟁의 씨앗,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 포함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만조선 또는 고조선은 연맹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몇 개의 연맹국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A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나라가. 자, 이 A라고 하는 부족장, 남녀란 사람이, 부족장이란 남녀란 사람이, A라고 하는 부족장의 남녀란 사람이 한에 투항해버린다고. 결과적으로 뭐야? 압록강 부분이 뚫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압록강 부분에다 한나라는 여기다 창해군을 설치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군 단위 중에 가장 빠른 지명 중에 하나가 창해군이란 말이야. 창해군. 창해군이 설치됐다. 한나라의 땅이 됐다는 뜻이죠. 봐요. 우리나라 지금 압록강 주변에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 북단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뭐야? 고전의 세력범위, 이만조선 세력범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A와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만조선 입장에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본다는 거예요. 자, 한, 이만조선. 여기에 이제 흉노족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이만조선과 흉노족이 연맹을 맺는다는 거지. 이거지. 한나라가 흉노를 친다면 이만조선이 경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이 이만조를 친다면 흉노가 한을 경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법칙에 따라서 흉노와 이만조선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대로 한나라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의 공격을 통해서 흉노와 이만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흉노족에 관련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한나라는 우리 이만조선에 대해서 외교관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에게 항복을 요구하죠. 그 외교관이 누굽니까? 서파입니다. 되게 거만하게 항복을 요구했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항복을 요구한다고 순순히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했겠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은 대대적인 우리 이만조선에 대한 공격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1차 때 공격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만조선 1차를 승리하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승리한 용어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청야전투라는 용어를 처음 쓰죠. 들판을 깨끗이 비우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장기전을 펼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애들은 우리나라 공격이 올 때 몸을 가볍게 해야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자기 등짐에 그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식량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 다 현지 조사일 거거든요. 이걸 우리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들판을 딱 정리해버려. 불로 다 태워버리고 자기 식량, 옷까지, 이불까지 다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장기전을 하게 됐던 뜻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2차 공격이 또 오겠죠? 2차 공격이 왔다는 거죠. 이만조선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우고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의 촌자입니다. 예. 우고왕 때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거도 있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만조선의 이제 멸망 과정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땅이 됐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한사군이 설치됐다. 낙랑, 대방, 임둔, 현도 이렇게 해서 한사군이 설치되더라. 자, 거기에 보시면 한 군현 중에 낙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58쪽에 그 낙랑은 필표 아시죠? 왜냐면 고구려 미천왕 때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4세기 때까지 우리가 이쪽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고구려는 끊임없이 공격했을 거거든요. 이게 여기거든요. 여기에 뭐가 중요하죠? 여기는 보세요. 한나라와 한사군이 통로예요. 물자라든가 물적 이동이 가능한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랐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천왕 시기에 이게 공격했다. 이게 서한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단둥 지역이에요. 이 단둥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천왕 시기에 이제 한사군의 낙랑들을 몰아내고 드디어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을 고구려 영토로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전시대 사회 보시죠. 한서지리지에 우리 8조법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은 약합니다만 특히 이제 법을 중요시하는 경찰 같은 시험 문제에서는 한사군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도 있어요. 자,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가 있죠. 살인, 상해, 절도죄가 있습니다. 3개 종목 정도만 전해지고 나머지는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살인죄, 그 다음에 상해죄, 그 다음에 절도죄 볼까요? 3번입니다. 동그라미. 도둑질하는 자는 노비를 삼고 속죄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사유재산을 존중하였고 형별과 노비가 발생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돈을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항구현 설치 이후에 60여 절 증가됐다. 보통 우리가 8개의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통치가 가능했던 부분에서 한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60여 절 증가됐다는 얘기는 풍속도 되게 각박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만조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60페이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놓친 게 하나 있는데 59쪽에 59쪽에 보겠습니다.
그 기자 동네설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자조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려고 그러죠. 네. 중국 애들은 기자조선을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왜? 기자란 사람은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거야.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고전사한테 사는 걸 보니 너무 형편없다는 거야. 그래서 A 범절과 품위를 막 가르쳤다는 거야. A도 가르치고 품위 이런 것들 막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우리 현재 21세기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만조선만 인정하고요. 21세기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자를 가장 강하게 인정했던 시기, 우리 16세기 살인들이 등장했을 때 율곡이 선생이 기자 실기를 적을 정도로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기자 동네설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보지는 않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숫제줄에 이런 게 또 있죠. 기자를 우리나라를 도덕국가 발전 성악으로 존경하였고 고구려는 평양에서 기자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 밑줄 보시죠. 고구려 기자를 인정했다는 거고요. 고려시대 평양에 기자사당을 제했으면 고려 밑줄 보시고요. 조선시대도 기자사당을 숭인전이라 해요. 제사를 숭인전 밑줄 보시죠. 숭인전. 자, 현재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요. 기자조선을 고전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 내부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배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또는 동의적 이전 과정에서 기자로 상징된 여러 어떤 부적이 고조선 변방을 정치 세력을 잡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설로 보지는 않는 그런 존재다 보시면 되겠죠.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 날의 성장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